기본 수학의 정석 공통수학 1단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이고요. 3학년 1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의 연장선이라 처음 접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이랑 여러 가지 문제 유형에서 좀 차이는 있겠지요. 자, 우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갑니다. 자, 단항식. 자, 문자와 숫자들의 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항식은 이런 것들이 뭐에 대해서 덧셈 또는 뺄셈에 대해서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이제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처럼 지금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붙은 이 식을 더하기로 연결되는 거지. 연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 마이너스를 더한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몇 개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도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빼기는 더하기에 빼기를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몇 개의 다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조심할 것은 다항식도 뭐를 포함해요? 단항식을 포함하는 개념이구나. 그죠? 하나짜리, 두 개짜리 이상의 여러 가지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식들을 통칭해서 다항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분모에 들어오는 경우나 그 다음에 루트가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무리식이라고 해서 따로 배우고, 유리식이라고 해서 분모에 문자가 있는 걸 따로 배우죠. 유리수란다. 유리식.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항식이 아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이 단항식, 다항식은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전에 얘기하는 건 개수,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 부호를 포함한 숫자들을 개수라고 얘기를 숫자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문자 이외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문자하고 그거의 차수까지 같은 것을 동류항이라고 한다. 한끼리 덧셈 뺄셈이 가능한 항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루트 3 x제곱 y에서 x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x에 관한 2차식이고, 이때 개수는 루트 3y가 개수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하고 y에 관한 식이라면 당연히 루트 3이라는 이 숫자 하나가 개수가 되는 거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x, y 두 개를 모두 문자로 보면 얘가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x를 문자로 본다면 루트 3y가 개수가 되고, 이렇게 어떤 얘기다? 상대적인 표현이다. 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무조건 뭐 식이 나와 있을 때 숫자만 개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지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2ax 제곱 y 4제곱 그랬을 때, 자, a는 하나, x는 두 개, y는 네 개가 서로 곱해져서 지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식은 a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1차식, x에 관해서는 2차식, y에 관한 식이라고 하면 4차식. 자, 이렇게 모두 다르고요. x하고 y에 관한 x제곱, y 4제곱 이렇게 있죠. 자, x하고 y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몇 차식이다? 요 지수를 더해가지고 같은 문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죠. 아무튼 이 x하고 y 두 문자에 관한 식이라면 6차식이 되고, a까지 포함한다면 결국 7차식의 단항식이 된다. 모두 뭐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항식이 정리입니다. 다항식은 한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내려가는 모양으로, 차수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보통 정리하는 건데, 그거를 보통 내림차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오름차순 잘 하진 않죠. 그래서 초반에 배울 때만 이해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주어진 P라는 다항식이 있을 때 x제곱 됐죠? 그 다음에 x로 정리할 때 앞에 있는 3yx 마이너스 2x를 묶어서 가로 안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자, x가 없는 나머지 문자들, 그것도 그나마 y들도 이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게 요게 이제 내림차순이고, 거꾸로 자, 상수항이 앞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 마지막에 x제곱, 차수가 올라가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보기 1번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다 있으니까 x에 관한 내림차순이다. x 세제곱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x 제곱은 요거 하나네요. 아니, 두 개구나. 자, x 제곱은 이렇게 두 개 묶어가지고 2y 제곱 더하기 5y 세제곱 x 제곱 이렇게 묶어서 x 제곱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x가 들어간 표현은 요거 두 개네요. 그래서 3y 제곱 빼기 4x 이렇게 해놓고, 자, 나머지 요 부분을 y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6을 따로 빼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확인하시고요. 자, 다항식의 덧셈 뺄셈입니다. 자, 그걸 보기 전에 자, 우선 연산에 대한 기본 법칙. 연산은 교환 법칙. 자,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 연산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앞에 걸 먼저 하든 뒤에 걸 먼저 하든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덧셈하고 곱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분배해서 식을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C가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상관이 없다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A로 묶어서 식을 왼쪽으로 정리하는 게 더 간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얘기는 분배 법칙. 자, 그래서 연산의 기본 법칙은 크게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산은 그랬고요. 자, 쭉 풀어헤치면서 먼저 분배를 먼저 했죠. 그죠? 자, 분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EA하고 B하고 순서를 바꾸는 교환 법칙을 썼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썼죠. 그래서 모든 연산 법칙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 뺄셈, 이제 연산이 본격적으로 나오죠. 자, 연산은, 자, 덧셈 뺄셈은 뭐에 대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되고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는 거니까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선은 p 더하기 q 있을 때요, x 제곱 y로 정리된 식이 요 식 하나가 있죠. 요거랑 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혼자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2y 제곱과 마이너스 3y 제곱을 덧셈을 해서 빼기 y 제곱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다 따르죠. 그래서 그냥 쭉 나열하시되 내림차수를 정리하는 게 더 보기가 좋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POX 제곱 Y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 2Y 제곱 더하기 2X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Q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9배의 Y 제곱 마이너스 6배의 X Y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2x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x 세제곱이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은 요거 혼자 있기 때문에 그냥 5x 제곱 y, 그 다음에 x가 있는 부분이 또 여기 하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6y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들 더해가지고 11y 제곱 만들어서, 자, 이렇게 내림차수를 정리해서 상수 모양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1번입니다. 자, 기본 문제 1-1번. 자, 세 식을 모두 더하세요 그랬어요. 자, 세 식을 모두 더하자. 뭐 여기서 책에서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식을 내림차순을 정리하되 x제곱 있고 세제곱 있고 x 세제곱 있고 제곱이 있는데 x 항이 없기 때문에 비워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고 상수 다로 뺐고요. 그 다음 b도 x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이 없으니까 비워놓고, 그 다음에 x 하나 나머지, 그 다음에 c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붙은 세제곱이 있고 x제곱도 있고 x도 있고 상수도 있네요.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로 더해주시면 되겠더라. 이렇게 더해주면 3이 되고, 여긴 더해주면 쑥쑥싹싹 안녕 빠이빠이 없어지죠. 그 다음 얘네들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2번은 마이너스 b, 이제 여기다 빼기를 붙여서 식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c 자리에서는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여기다가 요 식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곱해진 플러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또 이번에도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랑 곱해도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렇게 두 개 2y 제곱이랑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빼기 4y 세제곱 만들면 되겠고, 자, 위아래 더해주면 하나 지워지고 하나가 남고요. 자, x제곱 y는 3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2개 빼서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 다 없어졌네. 4y 세제곱이 빼기랑 만나서 없어졌다. 그래서 결과. 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처럼 세로셈을 해주면 되겠지만, 자, 눈에 들어오는 대로 필요한 그 동류한 길이를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해도, 셈이 빠르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자, 요거는 또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라는 식의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분배 법칙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꼴은 또 지수끼리 곱을 하는 거겠죠. 여기도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제곱 나누기 a5제곱은 a제곱 곱하기 a5제곱분의 1이니까, 자, 요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표시를 한 겁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정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미리 조금 내용이 땡겨져서 왔는데요. 지수가 우리가 0이 되거나 음의 정수가 된 적을 본 적은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a제곱 나누기 a제곱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근데 이거를 지수끼리 뺀다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은 그냥 0이 되죠. 2의 0이 아니고 a의 0이죠. 자, 지수가 0이면 무조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제 그거를 미리 알게 해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가 이미 정수 범위까지 확장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이렇게 되면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맞거든요. 근데 지수를 아직까지는 우리는 어리니까 지수가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는 아직은 하지 말자. 지수는 자연수로만 표현하자.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이것도 답이 당연히 맞습니다. 자, 2학년 때 배우는 대수라는 그 과목에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죠. 자, 아무튼 지수는 음수 범위까지 확장이 됐고, 그럼 또 참고로 이런 것도 a 제곱에 아니다. 자, 루트 a 제곱이 a잖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a 제곱의 세제곱이 a의 6제곱이 되는 것처럼 지수의 지수는 서로 곱이 되는데, 자, 이 식을 다시 보시면 a 제곱에 뭔가가 씌워져서 a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2에다가 뭘 곱하면 지수 1이 됩니까? 2분의 1이죠.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의 개념은 또 지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는 우선 마이너스 부호 먼저 결정하시는 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호가 살아있는지, 지수가 홀수면 다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호 먼저 제거를 하고 지수끼리 덧셈을 하면 되겠다. 자, 요 식은 마이너스 8 숫자만 세제곱 안 하면 안 돼요. 숫자 그대로 쓰시는 분은 있습니다. 자, 얘는 66, 36에 a 8제곱, b의 10제곱, c의 6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차근차근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의 3, 4, 12제곱에 5제곱, a의 60제곱 이렇게 되는 내용들. 자, 중등 과정에서도 충분히 다 다뤘었던 그런 내용이다. 자, 마이너스는 5제곱이니까 여기는 4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먼저 살아있는 거 먼저 체크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것 같고요. 식을 계속 끌고 다니다가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부호 확인하고, 자, x의 10제곱과 x의 4제곱, 그거를 나누기를 하니까 6으로 바뀌고요. 3, 5, 15에서 2, 4, 8을 빼주니까 7이 되고, 4, 5, 20에서 3, 4, 11을 빼니까 8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역수 모양으로 바꿔서
지수끼리 빼기를 하거나 더해주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이 정도로 하고 보기는 넘어갈게요. 자, 다항식의 곱셈은 중요한 건 요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잘 하느냐. 근데 분배 법칙도 사실 중학교 때 하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전부여서 자, 쭉 써놓고 자, 여기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2y제곱과 14y제곱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류한 계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항식의 곱셈은 ACAD, BC, BD 자, 하나씩 해보시면 되겠다. 뭐 요런 얘기들 차근히 정리하고 계산이 중간에 되는지 합쳐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최종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세로셈도 하지만 뭐 잘 쓰진 않으니까 굳이 이 부분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또 중학교 때 해주는 뭐 약분 쑥쑥 싹싹 안녕 빠이빠이 해주는 그 개념이니까 보기사도 바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게 볼 수 있는 건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요. 자, 우선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눌 때 몫은 Q가 되고 나머지는 R인데 이 나머지는 항상 뭐보다 작아야 돼요? 나눈 수 B보다 작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식은 항상 같은 식이어야 한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고, 자, 요 부분을 이제 나눠서 특히 나머지가 없으면 나눠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문제로도 가끔 나오는 어려운 문제로도 나오는 아니면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A가 예를 들어서 5차식이라고 하면요. 자, 나누는 수 B를 3차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Q는 몇 차식일까요? Q는 몇 차식일까? 자, B하고 Q의 곱이 거의 A를 만들고 있죠. R은 차수가 낮으니까. 그래서 자, Q는 2차식이다. 왜냐하면 3차식과 2차식을 곱해서 A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R은 뭐다? 얼마이야? 나눈 수가 3차니까 R은 2차식 이하다. 요렇게 보는 이 내용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또 문제에서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자, 5차식이라고 했고 5차식을 B로 나누면 몫이 Q 나머지가 R인데 거꾸로 A라는 식을 Q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Q로 나누면 몫이 거꾸로 B고 나머지가 R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 알죠? 자, Q로 나누면 Q는 2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몫은 3차식 좋아. 근데 이제 나눈 식이 2차식인데 나머지가 2차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누는 수를 바꿔주면 틀릴 수가 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처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지만 몫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 된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문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기 5번 직접 나누기를 하면요. 자, 우선 3x 세제곱과 x제곱은 없으니까 칸을 비워뒀습니다. 비워두는 세로셈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써주고 나눴습니다. 자, 우리는 목적이 나누는 수 이상의 차수를 더 이상 나누지 못하게끔 2차식으로 1차식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몫의 처음은 3x입니다. 그래서 3x 세제곱이 시작이니까 맞춰주려고 3x를 곱했고요.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고 6x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두 식이 보이지 않는 빼기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찍찍짝짝 없어지고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8x가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있어야 9x 제곱으로 앞에 있는 차수 높은 걸 지워주죠. 그래서 안 보이는 또 빼기를 통해서 19x 더하기 2를 만들면 되겠다. 숫자로 써도 되긴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 보기 6번 x제곱 더하기 1을 1로 나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그러면 원래식은 나눈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누기 할 때 약간 특별한 경우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눌 때는 굳이 직접 나누기를 여기서처럼 해주는 거 말고 조립제법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조립제법. 자, 그래서 조립제법은요. 자, 여기서처럼 오른쪽에 보는 거 이 내용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 2x 세제곱 개수만 쓰고요. x제곱 없으니까 0 쓰고 마이너스 3, 5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나눈 수가 x 빼기 3이라면 자,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3을 왼쪽에 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를 먼저 떨어뜨려요. 2를 떨어뜨리고 3하고 2를 서로 곱하기를 계속합니다. 3이 6. 그 다음에 여긴 계산할 게 없어서 그냥 떨어뜨린 거고 6하고 0이 있을 때 얘네들을 더해서 6을 만듭니다. 더해서 6을 만들고요. 그 다음 3, 6, 18 두 개 더하면 15 3, 15는 45.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는 게 끝에 남는 얘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그러면 옆이 남아있는 얘네들은 뭐냐? 거꾸로 올라가는 몫이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 결과물하고 똑같죠? 뭐 자세한 원리를 아는 것보다는 자, 1차식은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푸는다. 지금 풀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 개수들의 모양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조립제법에 대한 풀이를 잘 눈여겨봐 주시고요. 1차식은 이런 걸로 보통 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남은 셈을 직접 해보면 되겠고요. 자, 보기 7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세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그랬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자, 안에 있는 이 부분이 16분의 1 x의 6제곱 y의 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 27의 x의 6제곱 y의 9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다. 8분의 1 x제곱 y 세제곱 곱하기로 바꾸면 x 6제곱 y 제곱분의 16 마이너스 27 x 6제곱 y 9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자. 그럼 8 약분되고 2랑 마이너스 27 곱해서 마이너스 54가 되고요. x제곱과 x6제곱인데 x6제곱이 이렇게 지워지네. x제곱이 남습니다. 자, y제곱, y세제곱 지워준 y가 하나가 남는데 얘랑 y9제곱이랑 계산하면 y10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요. 이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산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의 3배를 빼주세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한 거랑 뒤에 걸 곱하세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거를 밑에서 적용시키되 가로에 있는 걸 먼저 해결을 해주세요죠. 자, P 마이너스 동그라미 Q는 뒤에 있는 부분에 3배를 해서 빼는 거죠. 자,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써주고 뒤에 있는 식을 3배해서 빼주시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 마이너스 3xy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붙고 그 다음에 2x 제곱 y랑 마이너스 3x 제곱 y랑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3x y제곱이 지워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다. 요게 이제 p 마이너스 동그라미 q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자, 그래서 요거랑 뒤에 있는 자, q랑 다시 한번 얘네들은 어떻게 해라? 두 개를 더해라 우선. 두 개를 더해주면 없어지고요. 그래서 항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요거랑 그 다음 b랑 곱해라. b를 그대로 내려와서 쓰면 이게 b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곱해라.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x 4제곱 y 제곱 x 세제곱 y 세제곱 x 제곱 y 4제곱 빼기 x 세제곱 y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4제곱 마이너스 x y 5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쑥쑥 싹싹 안녕 빠빠이가 되고요. 얘하고 얘가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되셨죠? 자, 기본 문제 1-4번입니다. 1-4번. 자,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건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x 빼기 3이 아니고 x 빼기 2x 빼기 6으로 나눴네요. 자, 우선 자, 여기 답안에 있는 표시로 해볼게요. 자, 개수 2, 마이너스 12, 20, 마이너스 1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0이 되게끔 하는 3을 옆에 써놓고 앞에 걸 내립니다. 그 다음에 서로 곱하기 한다고 했죠. 3, 2, 6 더해주면 마이너스 6, 3, 6, 마이너스 18 더해주면 2, 3, 2, 6 더해주면 5가 되죠. 얘가 나머지. 그럼 얘네들은 몫인데 2x 제곱 빼기 6x 더하기 2 더하기 5 뭘로 나눴습니까? x 빼기 3으로 나눴어요. 잘 보세요. x 빼기 3으로 나눴어요. 근데 우리는 2x 빼기 6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로 나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요 식이 어쨌든 전체 다항식을 얘기하는 건데 요 식에서 2를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2x 빼기 6의 모양이 나오고 자, 몫이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실제 몫은 얼마다? 몫은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다. 나머지는 5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 나오는 이 값은 개수가 1로 나눴고요. 여기 개수가 있으면 개수가 2니까 이 식을 개수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몫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빵이 막 있는데 빵을 애들이 뭐 3명이 나눠 먹었어요. 빵을 3명이 나눠 먹었는데 애들이 6명이야. 2배가 됐어. 2배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먹는 빵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죠. 몫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실제 나눌 조립제법을 써서 나눌 수 있는 식은 1차식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제 나눈 수의 개수가 있는 경우는 몫을 그 개수로 나눠라. 이제 요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2로 나누고 3으로 나눠서 해봐야 되겠죠. 자, 1-5번입니다. 1-5번은요. 자, x 빼기 2에 대해서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봐라 그랬거든요. 자, 요것도 네, 뭐 칸이 별로 없으니까 책을 이용해서 요 부분 하다가 위에다 조금씩 정리를 할게요. 자, 우선 개수가 2, 1, 마이너스 4, 5까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2로 나눠가지고 x 빼기 2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써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x 빼기 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x 빼기 2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지금 x 빼기 2로 묶었거든요. 이 묶어준 건 뭐 한 거야? 이 x 빼기 2로 나눴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 부분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있고 나머지 17이 있는데 요 d가 17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부분이 뭐랑 똑같아요? 요 부분이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안쪽 부분은 가만 보시면 x 빼기 2로 식을 또 나눴죠. 그죠? 또 나눴으니까 여기서 또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x 빼기 2로.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식을 다 찢어놔 가지고 어디 쓸 데도 없고 참 그러네. 자, x 빼기 2로 묶어서 나온 식이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더하기 얼마입니까? 17인데 얘를 또 뭘로 나눠요? x 빼기 2로 나눕니다. 자, x 빼기 2로 나누면 그 몫이 2하고 9가 나오고 나머지 24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x 빼기 2, 이 식을 또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이 2x 더하기 9가 되고 나머지가 24가 나왔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식을 중간에 요 식을 그냥 전개를 해보면 x 빼기 2의 제곱, 여기 곱해지니까 제곱에 2x 더하기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24배에 x 빼기 2 더하기 17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원하는 x 빼기 2에 대한 내림차순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자, 요 부분이랑 결국 지금 요 부분이 똑같은 건데 요걸 또 뭘로 나눠요? x 빼기 2를 또 나눠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하고 9가 있을 때 x 빼기 2로 나누면 2는 4, 13이 되죠. 자, 이게 몫이고 얘가 똑같이 나머지가 될 텐데 그게 무슨 얘기냐? x 빼기 2의 제곱 2로 묶어서 몫이 2니까 x 빼기 2 더하기 나머지가 얼마? 13 더하기 요 부분 24 x 빼기 2 더하기 17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최종이에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정리를 하면 x 빼기 2의 2배의 세제곱 13 x 빼기 2의 제곱 24 x 빼기 2 더하기 17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ABCD가 2, 13, 24, 17이 되는데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 단순하게 뭐 해준 거예요? 조립제법을 똑같은 걸 몇 번 썼어요? 3번 쓴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게 D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x 빼기 2로 묶었을 때 또 x 빼기 2로 또 나눠주면 C가 나온다. 자, 같은 방법으로 또 나눠주면 13이 나오고 몫이 되는 2가 이제 마지막 A를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을 알면 뭐 천천히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제 2번은 2.01을 대입해 봐야 되겠죠. 2.01. 자, 2.01을 대입해서 그냥 대입하면 어려우니까 그나마 식에다가 2.01을 대입하면 0.01의 세제곱 0.01의 제곱 뭐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하는 건데 서로 연결이 되지는 않으니까 자, 요건 얘는 첫 번째 게 2 곱하기 0.01의 세제곱이니까 0.000002가 되죠. 그 다음에 0.00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0.24가 되고 17이 되는 거니까 자릿수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계산은 그냥 단순하게 17.241302를 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마지막 값까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